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작전을 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있는데 제가 제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무전 시스템 하나 안 되는데 얼마나 역할이 잘 되는지 보여줄까? 내가? 경기서방 항공기 응답하세요 하고 저는 정작 뭐 몇십만 원 할지 뭐 돈 백만 원 할지 몇 백만 원 할지 모르는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뭐 220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국종 꿈이 이루어지다. 저희가 꿈꾼 건 이런 거 아닙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2011년 8월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상 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꿈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살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는 그의 꿈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요번에 200억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국종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제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의원님들 그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그 예산이 갈지 아십니까? 저는 정작 뭐 몇십만 원 할지 뭐 돈 백만 원 할지 몇 백만 원 할지 모르는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뭐 220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국종 꿈이 이루어지다. 자, 오늘 이국종 교수가 국회 초청으로 이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끄럽다 이 말로 첫 마디를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그 해군 제독으로 책임지고 또 목숨 걸고 작전에 임한 장병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권역 외상센터의 한계점, 문제점들을 역시 가서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술한 환자들이 실제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수술방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청성 병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 몇 시간 뒤에 수술방에 올라가면 그의 꿈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는요,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의 기억을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갈 겁니다. 이번에도 대본에 200억 증액해 주신다니까 그 다음날 딱 보건복지부 발표 뭐 나왔습니까, 의원님? 헬리콥터 얘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5개 먼저 날리겠다고.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2011년하고. 자, 그러면 2011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왜냐하면 석혜균 선장을 그때 살려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민심에 발맞춰서 그때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금처럼요. 오늘 국회를 초청받아서 간 것도 지금 이국종 교수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아덴만 영웅이라는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또 다른 영웅이 이제 이국종 교수였죠. 그래서 네. 이국종 교수가 워낙 중증 외상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걸 강조하니까 바로 4월달에 복지부에서 중증 외상센터 건립 발표를 합니다. 네. 1,000억 원을 들여서 6개 곳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계속 부처가 협의가 안 되고 또 이게 사실 중증 외상센터가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빅5라는 병원들은 지금 다 중증 외상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계획이 바뀝니다. 10억씩 20곳, 8억씩 20곳 이렇게 계획이 바뀌다가 결국에는 계획이 미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가 2012년도에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하나 짓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축소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국종 교수가 속해 있는 아주대병원은 아하.
번역 외상센터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다. 그러니까 석태균 선재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 데려와서 쇼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에 돌아가는 국면도 결국은 깜짝 여론에 정부라든지 정치권이 예산도 많이 주고 하지만 네. 결국은 헬기 몇 대 더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증외상센터가 내실 있게 가려면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프라가 헬기 몇 개를 들여오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비난한 거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석혜균 선장 그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1년도를 2017로 바꾸고요. 이 여명작전을 JSA 총격 사건으로 바꾸면 나머지 내용들은요. 지금의 흐름과 아주 비슷하다. 그게 바로 지금 이국종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중증 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진료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 모두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 현실은 왜 조금도 변함이 없을까요? 얘기해볼 수는 없어. 무전기 없어. 무전기 하나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인지 지금 무전 시스템 하나 안 되는데 얼마나 몇 개 차이인데 보여줄까?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경기서방 항공대 응답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국종 교수는요, 당시 복지부에서 선정한 중증외상센터에 당시는 7년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대 병원이 결국에 제외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2년에 마침내 외상센터를 선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5개나 선정하는데 저희는 알려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다음에 그 7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드리다가 작년에 처음 뵀었죠.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잘리면 그냥 한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제가 징징거리고 한마디로 그렇게 해봐야. 7년 전에 이국종 교수가 원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때에도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비난은 여전히 쏟아졌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관이나 하다못해 의료계나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분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그 하위직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국종이만 없으면 조용해질 텐데 의료계 내에서 이국종 쌤이 아주대 같은 지잡대병원에서 별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쇼한다고 의료계에서 아주 뒷담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이번에 오청성 병사 사건 이후에 이 언론을 향해서 격앙된 반응, 그리고 왜 이렇게 서러움과 서운함을 토로할까 좀 의아해 했었는데요. 7년 전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특히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 말고 국회의원들이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무려 정부안이 400억이었는데 그걸 200억이나 늘려서 600억으로 이제 늘릴 정도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그 7년 전에 아주대 병원이 외상센터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은 것도 굉장히 지금의 어떤 분노라든지 지금의 울분에 큰 역할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대 병원이 결국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랑 정부랑 해서 반반씩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근데 문제는 만들어놨는데 그러고도 계속 이제 중증외상센터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돈이 되지는 않죠. 적자를 보니까 병원, 그러니까 의사들의 봉급에서도 삭감된 비용이 있으면 막 빼내야 되고, 그다음 간호사들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무전기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헬기는 밤에 야간 출동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를 만들어졌지만 그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이제 전국에 9곳에 권역 예산센터 깔려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아직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게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지만 이거 예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얘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잘 이해하고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이름만 언급됐을 뿐 이국종의 꿈이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국종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데만 여명작전 이후 7년,
귀순병사를 통해 이국종 교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일단 변한 게 이번 사건으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올랐다고요? 네, 일단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그 의사, 전문의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요,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번 예산 조정으로 2,400만 원 정도가 개인별로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문의가 받는 비용이 1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약간의 수당을 더 받기도 하지만 상태가 열악해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거의 대부분 그분들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간호사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아,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국종 교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호사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병원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지원했어야 됐는데 네. 이번에 한 사람당 2,4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돼서 좀 더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도 이국종 교수지만요. 사실 저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와 대우가 훨씬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7년 전과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 바로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일부에서 쏟아지는 좀 비난의 목소리인데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을 모독했던 뭐 분변의 오염 기생충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술적 소견입니다. 석 선장님도 한마디로 대변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름이 된 겁니다. 병이 내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은 여기 이게 뭔가 썩은 고름 한마디로 똥꼬리입니다. 똥꼬리. 제가 이렇게 했다고 석 선장님 이걸 모독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그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니, 하지 마세요. 이국종 교수가 아직 사과를 못 받으신 것 같던데 직접 찾아가셔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 혹시 언제? 이건 무슨 매체예요? 여기 아까도 또 다른 매체도 있더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아직 일단 연락을 치우세요. 아직 연락을 하신 건 아니신가요? 자, 수고하세요. 무슨 매체가 아니라 채널A 카메라 기자였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대 의원 지금 이제 좀 당황한 표정인데 아마 속으로는 아니 이거 다 종결된 사안인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시작이지 아마 그런 어떤 좀 표정과 말투에서 그런 생각도 느낄 수 있었는데 사과한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 근데 저는요 찾아가서 사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 김종대 의원 잘했다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라 네. 이국종 교수가 이제 뭐 찾아오냐 됐다 사과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김종대 의원이 찾아가면 카메라 또 붙을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사과하고 뭐 이런 장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국종 교수가 그 장면이 편하겠어요? 카메라 있는 데서 김종대 의원이 뭐 이국종 교수 제 뜻은 그게 아니라 뭐 한국 의료계의 뭐 현실을 어떻게 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 얘기를. 거기다가 이국종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국종 교수가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저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사과를 안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국종 교수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일단 7년이 지났어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자의 상태입니다. 오청성 병사의 상태 굉장히 호전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현재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몸 상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청성 병사가 이후의 일정인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합동 신문을 받는 것 이런 것에 관련해서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청성 병사는 그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외상후수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치료가 좀 더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갈 거지만 아직은 구호고쇼 정확한 날짜를 백반토론.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요새 좀 늙으신다. 아, 그래? 살도 좀 빠지셨고. 날씬하지? 역시 다이어트엔 마음고생이 최고예요. 앞으로 더 빠지시겠네. 마음고생 안 해, 나. 뭔 소리야. 에이. 원래 내가 안 찌는 체질이야. 난 먹어도 안 쪄.
돈은? 돈은 있어도 없어 보이지. 아하. 체질이야. 체질이구나. 먹어도 안 찌고 있는데도 없어 보이고 했어도 안 한 것 같고. 했죠? 응? 했네. 뭐를? 에? 딱 봐도 했어.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지. 내가 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혐의도 한두 개가 아니고 풍성하잖아. 얼마나 버라이티한데 그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응. 나한테 하나만 딱 얘기해 줘 봐요. 내 한 일 중에서 예.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 예. 솔직히 나 이건 했어 이거. 여기 자꾸 쳐져가지고 이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놓고 땡기셨구나. 예. 주사 한 방 맞고. 미안해 나 안 맞았어. 에휴. 길라 MC. 예. 아 대답을 하냐 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 깨요 이제 좀. 아이고. 안 깰 거예요. 요즘 주사도 못 맞는데 잠이라도 푹 자야지. 미인은 잠꾸러기인 것입니다. 그래 잤는데도 아직 멀었나 봐요. 뭐가요? 아닙니다. 늙었어. 곱게 늙기 어렵죠. 곱게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그럼 힘드시겠네. 곱게 늙기. 그죠 당연히 아이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 말년에 몇 년 정도라도 이 거짓의 세계 말고 참의 세계에서 솔직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곱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건강에 아주 괜찮다고들 합디다. 의사가 그래? 많이들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주더라고요. 나도 그런 처방전 몇 개 받았는데 힘들죠. 힘들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 힘든데. 그럼. 끊기가 어려워. 그래. 여태 이렇게 살다가 말년에 저렇게 살아라. 에이구 이거 어렵지. 어렵지. 그냥 우린 편하게 원래대로. 원래대로? 예. 그럼 들어서 가서 얘기합시다. 그거 봐, 이 원래대로 역시 하잖아. 자, 추우니까 구보로. 구보, 응? 발 맞춰서 한번 뛰갈까? 아, 그래요. 그렇다 맞춰갈까? 예. 시작, 왼발부터야. 시작. 정치포고, 정치포고, 정치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끝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아하. 아, 아름다워라. 근데 그게 연내에 끝낼 수가 있나? 알게 뭐야. 이렇게 는다는데. 일단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어려울 텐데 이 펼쳐진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 펼쳐진 거 다시 싸면 돼, 싸면. 담아. 뭘 마냥 늘어나, 이제, 싸 담아야지, 이제. 마냥 늘어놓지 않고 치운대잖아요. 청소, 청산. 너무 깨끗하고 안 좋아. 면역력 떨어져. 면역력. 약간 좀 더럽게 살아야 돼. 약간이 아니라 많이 더러워서. 아, 많이? 그래서 그렇대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거기선 막힌다, 내가. 아유. 연내에 끝낸다는 거는 검찰총장이 한 얘기예요. 그게 좀 이제 막 애매하긴 한데, 정확한 워딩이 그거잖아. 기간을 정하기 어렵지만은, 올해 안에 주요 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 부분? 이제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의 수사를 빨리빨리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인가? MB님 포토라인. 에이. 시원하게 연내에 한번 갑시다. 아야, 진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소원했어요. 소원인데 작작 좀, 진짜. 주책이 아주 진짜 그냥, 아무튼, 근데 청기화 집에선 한마디 했다며요. 적폐청산 수사가 연내에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어떤 뜻으로 한 말이건 간에 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선을 딱 그은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이제. 적폐청산의 어떤 피로감. 어제도 청산, 오늘도 청산, 내일도 청산. 계속되는 청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다. 안 피곤하대요. 안 피곤하대? 예. 제가 듣기엔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 때문에 피곤하진 않대요. 내가 들은 얘기는 다르네. 내가 들은 건 국민들이 되게 피곤해 한대. 누구한테 들었는데? 기레기. 아하. 정확한 정보지. 기레기한테 들은 건데. 피곤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 기레기들이 연대해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쓰잖아. 적폐청산 피로감. 피곤하다. 그만하자. 이게 뭐냐. 진 빠진다. 지친다. 에너지 낭비다. 응? 피곤한 애들은 쉬면 되지. 그러니까. 지들 피곤한 걸 국민 보러 어쩌라고. 같이 피곤하자는 거지. 피곤한 거로다 프레임 만들어줄 테니까 이리 들어오셔서 같이 좀 피곤해 주세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안 피곤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체력들이 좋으시오, 국민들. 적폐청산 수사 잘한다. 여론이 7, 80을 찍는데
이 수사를 대충 해서 끝내면은 그때서야 피곤할걸요. 분위기가 그렇대? 그렇대요. 대충 끝내면 그냥 아작낼 거라고. 대충 끝내면 촛불들 또 나올래나? 촛불은 또 겨울이 제맛이지. 아, 그치. 양초로 이렇게 맞고 싶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전달해달래요. 전달을 해달래? 예. 양초를 전달한 거 아니지? 양초는 무슨, 가면은 팝디다. 파? 팝디다. 아, 나 피곤해지네, 갑자기. 아, 내가 어지럽다, 지금. 쑥 떨어질 것 같다, 진짜. 뭐 아이, 피곤한 사람들은 빠지고 왜 이러는 거야? 청산은 청산유수로 쭉쭉 하는 거지 뭐. 어머나. 내가 볼 땐 청산 이거 아직 멀었어요. 1, 2년 한 그냥 미친 듯이 털어야 돼 그냥. 미쳤어? 피곤해 죽겠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 진짜. 이제 피곤해 죽겠다. 나 자야 되겠다. 잠아요? 아, 갑자기 확 지친다, 지금. 어떻게 자리 깔아드려요? 여기 방도 따뜻한데, 응? 어떻게 깔아드려? 잠 잘 오겠네. 깜짝이야. 동작 그만. 어디서 장난질이요?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말겠다는 거야, 싸우겠다는 거야. 적당한 게 더 아파,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그냥. 어디서 장난질이야?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때려. 아! 내가 장담하는데 무슨 전마담 장난을 분명히 좀 쳤다고 전에 그래? 원고 밑장을 빼서 한글로 써있는 건 전마담 말고 나한테 영어로 써있는 건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다 한글이야, 한글. 그래. 그럼 양 선장, 배문거로장 얼른 출발해.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 할 거 없어. 하여튼 도움도 하면서 맨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몇 개 빼다고요.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해줄게.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잘 들어. 그것이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처리 과정에서 문서가 누락되는 바람에 해임이 취소가 됐다잖아. 서울에 한 시립대면 서울 시립. 근데 뭐? 문서가 누락돼? 그래. 그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한테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해임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거까지 당연한 그 조치잖아. 근데 시에서 문서를 제때 제출 안 해가지고 해임이 취소가 돼버렸다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말이 그 말 아니여.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을 정신머리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이것을 어떻게 의도적인 실수는 아닌지 정확하게 내가 그것까지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버리려니까 양 선장 뭐하고 있어. 빨리 출발 안 하고. 알아보는 건 좋은데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려고? 죽이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쌀벌해? 아니 이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그래 죽이자.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는 그 죽이자? 죽이자. 근데 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고 많이 바쁜데 이런까지 물 시간은 없을 것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죽이자. 오늘은 제대로 맞췄어.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가 학생들한테 막말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해임 처분을 받았었는데 시에서 문서를 빠뜨리는 바람에 취소가 돼. 아, 알아.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이구, 별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난리야. 왜? 글쎄 주 기자 말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 징계위원회도 다시 열어야 되고 해임할 건지 말 건지도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된대. 뭐셔? 이거 어떡해? 시끄러워! 이거 진짜 안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여기를 아주 본때를 확 보여줘 볼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왜?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왜? 지지고 볶고 살게? 그냥 소개해. 박진도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아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그렇지.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기사 운전해. 네, 고치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코코넛하다 코코넛이 된 코코넛 여사님. 아 여사님. 오늘은 몽골로 가시죠. 몽골 물리지 몽골 좋아. 아 티구엘비 다니 벌써 응또 어리지 벌허? 억양은 약간 독일 같은데. 러시아인가? 몽골을 알아? 아이 그럼 뭐,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요? 티구엘비 다니 벌써 응또 어리지 벌허? 나들어 비트기 얼버 아리아래? 뭔 나들어 뜻이야? 비트기 얼버 아리아래? 뭔 뜻이야? 연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떨어져주세요. 썩 꺼져주세요. 나트로 비트기 얼버 아리아래? 위기 상황이 되니까 배운 적도 없는 몽골어가 술술 나와. 정말 이게 신은 계신 것 같아.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뭐 몽골에서 행사 있어? 공개 방송해? 왜 공개방송 하면 요조수녀 부르시게? 해가 떠도 그대가 보고 싶어. 그만해! 다리. 어차피 공개방송 1절 불렀잖아요. 2절 하려고 그랬더니 할 필요가 없다며. 2절 가사가 똑같대요. 피곤했나봐. 추가할도 귀찮았던 거야. 그러니까 1절하고 2절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행사 아니고요. 뿅뿅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뿅뿅구리. 뿅뿅구리? 뿅뿅구리. 오늘 뿅뿅뿅뿅 하려다가 뒤에 구리라도 넣어준 거야 지금. 뿅뿅뿅 하면 절대 못 맞춰 이거. 예전엔 친숙한 곤충이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멸종 위기종이 된 뿅뿅구리. 정부에서 이 뿅뿅구리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이걸 몽골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뿅뿅구리 50마리를 채집해 오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공고를 냈다고요. 5천만 원? 네. 바로 출발하자. 몽골로 고고고. 왜 이렇게 급하셔? 5천만 원이면 행사보다 페이가 훨씬 좋잖아. 가자 빨리 가자. 맞다. 같이 가자. 전영미 이거는 행사 50번 해야 되지. 가시죠. 출발 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이색 공고가 화제입니다. 몽골에서 뿅뿅구리 50마리를 채집해 오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수입업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공고를 낸 이유는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개체 확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몸길이 약 16mm 정도 되는 검은색 곤충입니다. 뒷발로 소의 분변을 공처럼 말아 굴려서 다닌다 해서 뿅뿅구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기서 다 나왔어요. 뿅뿅구리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서식에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즘 서식을 너무 안 지키세요. 그거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아우 요 3번. 그리고 뿅뿅구리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고요. 서식을 안 맞추신 분들은 처음에 서류심사 탈락이에요. 진짜 냉정하게 갈 거야 이제. 지금 보내주세요. 뿅뿅구리에 들어갈 재미있는 오답도 받고요. 오답은 뭐 대강 하셔도 됩니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따로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월 장문비 사인 연속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네요. 소장해. 뭐? 뭐라고? 잘못 들었어? 어떻게 들렸길래 그래? 소똥을 이렇게 들었어. 아유 어떻게 가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 소찬이라고 그랬지 내가. 아 그래?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feel. 소장해.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국종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의원님들 그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그 예산이 갈지 아십니까? 저희는 정작 뭐 몇십만 원 할지 뭐 돈 100만 원 할지 몇백만 원 할지 모르는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뭐 220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국종 꿈이 이루어지다. 자, 오늘 이국종 교수가 국회 초청으로 이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끄럽다 이 말로 첫 마디를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그 해군 제독으로 책임지고 또 목숨 걸고 작전에 임한 장병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권역 외상센터의 한계점, 문제점들을 역시 가서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술한 환자들이 실제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수술방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청성 병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 몇 시간 뒤에 수술방에 올라가면 그의 꿈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는요,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의 기억을 이렇게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갈 겁니다. 이번에도 대본에 200억 증액 때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작전을 하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있는데 제가 제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무전 시스템 하나 안 되는데 얼마나 역할 잘되는지 보여줄까? 경기서방 항공대 응답하세요. 저는 정작 뭐 몇십만 원 할지 뭐 돈 100만 원 할지 몇백만 원 할지 모르는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뭐 220억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국종 꿈이 이루어지다. 저희가 꿈꾸는 이런 거 아닙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2011년 8월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외상 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꿈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살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는 그의 꿈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200억에서 선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5개나 선정하는데 저희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다음에 그 7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드리다가 작년에 처음 뵀었죠.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잘리면 그냥 한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제가 징징거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해봐야. 7년 전에 이국종 교수가 원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때에도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비난은 여전히 쏟아졌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기관이나 하다못해 의료계나 제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분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그 하위직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국종이만 없으면 조용해질 텐데 의료계 내에서 이국종 학생이 아주자 같은 지잡대병원에서 별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수호한다고 의료계에서 아주 뒷담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이번에 오청성 병사 사건 이후에 이 언론을 향해서 격앙된 반응 그리고 왜 이렇게 서러움과 서운함을 토로할까 좀 의아해 했었는데요. 7년 전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특히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 말고 국회의원들이 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무려 정부안이 400억이었는데 그걸 200억이나 늘려서 600억으로 이제 늘릴 정도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그 7년 전에 아주대 병원이 외상센터 지금에 돌아가는 국면도 결국은 깜짝 여론에 정부라든지 정치권이 예산도 많이 주고 하지만 결국은 헬기 몇 대 더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증외상센터가 내실 있게 가려면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프라가 헬기 몇 개를 들여오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석혜균 선장 그때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1년도를 2017로 바꾸고요. 이 여명작전을 JSA 총격 사건으로 바꾸면 나머지 내용들은요. 지금의 흐름과 아주 비슷하다. 그게 바로 지금 이국종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중증 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진료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 모두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 현실은 왜 조금도 변함이 없을까요? 얘기해볼 수는 없어. 유전기 없어. 유전기 하나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인지 되는 유전 시스템 하나 안 되는데 얼마나 옆에 잘 되는지 보여줄까?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경기서방 항공대 응답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국종 교수는요, 당시 복지부에서 선정한 중증외상센터에 당시는 7년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대 병원이 결국에 제외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2년에 마침내 외상센터로 해주신다니까 그 다음날 딱 보건복지부 발표 뭐 나왔습니까, 의원님? 헬리콥터 얘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5개 먼저 날리겠다고.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2011년하고. 자, 그러면 2011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국종 교수가요. 왜냐하면 석혜균 선장을 그때 살려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민심에 발맞춰서 그때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지금처럼요. 오늘 국회를 초청받아서 간 것도 지금 이국종 교수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아덴만 영웅이라는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또 다른 영웅이 이제 이국종 교수였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워낙 중증 외상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걸 강조하니까 바로 4월 달에 복지부에서 중증외상센터 건립 발표를 합니다. 1,000억 원을 들여서 6개 곳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계속 부처가 협의가 안 되고 또 이게 사실 중증외상센터가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빅5라는 병원들은 지금 다 중증외상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계획이 바뀝니다. 10억씩 20곳, 8억씩 20곳 계속 계획이 바뀌다가 결국에는 계획이 미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가 2012년도에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하나 짓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축소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국종 교수가 속해 있는 아주대병원은 권역 외상센터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다. 그러니까 석혜균 선장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 데려와서 쇼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